자, 기아가 EV6를 드디어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뭐 이걸 이래도 되나 싶은데 외관은 아직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내는 거의 뭐 제네시스급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왜 K8 실내도 기아 로고만 떼면 제네시스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K8과 실내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스펙하고 가격만 괜찮으면 아이오닉5도 쏘나타꼴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이오닉5와 EV6를 시작으로 현대기아차도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죠. 이전에는 뭐 코나 일렉트릭처럼 내연기관차의 파생 모델 형태로 나왔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확실히 현대기아차가 출시를 하니까 전기차 시대가 좀 확 와닿는 느낌이죠. 그전에도 물론 전기차가 꽤 많았지만 막상 사려고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한번 사볼까? 이런 수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더 많아질 날도 좀 더 앞으로 다가왔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차도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할 만큼 대중성이 확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 테슬라한테 갑자기 일이 하나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출시하니까 테슬라한테 벌어지는 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Hi, my name is Hyun-Yong Kim, producer of Autopop. We are automotive YouTuber. Yeah. We need a membership partner. Right. We will make a lot of 찐팬, 조력자, 내부자, 짱주, 김세주. Hi. 방금 전 거 좀 충격 받으셨을 텐데 제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닙니다. 수연자께서 직접 충격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열심히 잘 다 같이 하자는 거니까 괜찮으시죠? 자, 소비자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졌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자이자 제거 대상이 많아졌다는 소리기도 하죠.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고 뭐 폭스바겐, 포르쉐, 벤츠, BMW, 아우디, 쉐보레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서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1등을 하던 브랜드에 대한 논란도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아니나 다를까 요즘 테슬라에 대한 재평가 의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인 현대차에서도 전기차가 나오니 의견들이 더 치열하게 붙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대단한 브랜드라고 하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테슬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아니 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하면 테슬라였습니다. 13년 전에 로드스터 1세대가 나왔을 때만 해도 무시의 대상이었죠. 이건 뭐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 뭐 탑기어 같은 유명 자동차 프로그램에서도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모델 S가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서서히 브랜드 가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모델 S 페이스리프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모델 3가 출시되면서 대중화가 본격화됐고요.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은 신형 3 시리즈보다 테슬라가 더 자주 보일 정도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강남역 바로 앞에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에 나가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모델 3는 특히 진짜 대단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 대중화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전기차 인프라 없다고 난리인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보일 정도면 말 다 했죠. 실제로 우리나라 판매량도 작년에만 1만 대 넘게 팔렸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판매량도 늘고 주식도 미친 듯이 뛰고 주식 개미들도 마냥 좋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안 돼! 사실 이전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론이 더 커진 거죠.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많이 팔린 만큼 결함 사태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얼리 어답터들의 혁신적인 차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뭐 괴짜들이 타는 차, 결함차 이런 말도 나오고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기존에 있던 자동차 제조사들도 무섭게 전기차를 만들고 있죠. 이전에는 어딘가 좀 어설프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자동차다운 전기차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기 시작했죠. 대중적인 브랜드도 그렇고 뭐 포르쉐 같은 브랜드도 만들고 현대기아차까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노하우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기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동차를 만드는 노하우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을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선택지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좋게만 보이던 테슬라의 단점도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뭐 대략 테슬라의 전성기를 시간 순으로
기준으로 나열해보면 이럴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예상 댓글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나오지도 않은 아이오닉 가지고 열심히 광고한다. 현대차한테 돈 받았냐. 이상하게 현대차만큼 테슬라도 진영 논리가 뚜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댓글 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테슬라 망하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그런 댓글을 달 거면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괜히 잘 보시는 분들 논점만 흐리는 거니까요. 뭐 저희가 현대차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현대차를 비판하고 수입차를 비판하는 것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테슬라라고 더 나쁘게 말하고 그러는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테슬라는 좀 뭐랄까 고객 관리를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사례가 갑자기 판매가 중단되더니 아직까지도 판매 중단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머스크 형이 판매 중단했을 정도면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다. 이런 루머만 계속 생기고 있죠. 그리고 품질 문제는 국내에서도 판매량 대비로 보면 현대차 수준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지붕도 날아가고 단차는 기본이고 바퀴 빠지는 것도 큰 이슈였죠. 이게 바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출시하는 걸 테슬라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죠. 당장 오늘 촬영 전에도 뉴스가 뜬 게 폭스바겐이 배터리 독립하겠다고 선언해버렸거든요. 이게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뭐 배터리 만드는 SK, LG한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경쟁도 지금처럼 뭐 주행거리만 따질 게 아니라 점점 고도화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쨌거나 전기차가 가장 크게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가격과 주행거리잖아요. 만약에 테슬라보다 저렴하고 주행거리는 더 긴 차가 나오면 테슬라를 굳이 살 이유가 많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전기차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 테슬라만 타봤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다른 전기차를 탈 기회가 많이 생길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동네에 라면집 하나가 엄청 잘 돼요. 그 동네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가게가 골목식당 나온더니 라면집으로 바꿔야죠. 그렇게 해서 라면집이 되고 이 라면집이 잘 되니까 갑자기 막 신라면집, 진라면집, 라면집 온갖 라면집이 다 생긴다고요. 이게 시장 논리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죠. 경제이론상으로 이거 학교 다닐 때 많이 얘기하던 건데 여기서 또 얘기하게 되네요. 경제이론상으로는 수요가 먼저고 그 다음이 공급입니다. 만약에 원조 라면집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못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할 필요가 없어지고 반대로 공급이 있어도 무조건 수요가 있으란 법도 없죠. 재화, 그러니까 그 제품 자체가 수요자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더 그렇죠. 요즘에도 뭐 테슬라를 아이폰에 비교하고 그럽니다. 뭐 아이폰처럼 한 번 쓰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뭐 아이폰 한 번 쓰면 갤럭시로 갈아타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인데 반대로 갤럭시 계속 쓰던 사람은 또 갤럭시 계속 써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이폰 썼다가 갤럭시 썼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차간 얘기도 나오던데 이것도 슬슬 옛말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도로에서 보면 와 테슬라다, 테슬라 처음 봐, 디자인 멋지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딱히 그것도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아니 현대기아차만 봐도 전기차 디자인은 상당히 새롭고 예쁘잖아요. 이제 다른 제조사에서 나오는 전기차를 전기차 수요자들이 타보면 승차감부터 시작해서 완성도, 인프라, 정비, 충전시간,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모두 경쟁 요소들이 되겠죠. 테슬라한테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테슬라를 아이폰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 인식이 점점 깨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거죠. 관련 기사 댓글 중에 뭐 좋은 차긴 하지만 다른 차를 못 탈 정도는 아니다 이런 댓글이 있던데 이게 가장 정중하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뭘 받아먹었길래 이렇게 빨아주냐, 뭘로 이런 기사를 쓰는 거냐, 단차와 내비게이션 하자를 상품성 하나로 모두 극복하냐, 무슨 이 차를 이렇게까지 빨아주냐, 하차감 같은 소리 한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물론 뭐 타본 사람만 비난해라, 안 타본 사람들이 많이 많다, 실제로 타보면 정말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인기도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 나오는 문제들이 아예 없는 문제들은 아니라서 이런 거 무시하면 또 자동차 시장은 특히 몰락하는 게 한순간입니다. 참 희한한 시장이긴 하죠. 워낙 규모도 커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회사들이 그리고 실제로 또 문제 터져도 잘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막 몰락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장이 나와서 청문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럽니다. 이건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선례도 존재하고요. 지금은 테슬라 스펙을 따라올 전기차가 드물고 앞으로 당장 따라가기도 힘들 겁니다. 가격과 주행거리를 생각하면 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제조사들도 점점 그 평균치를 높여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전기차 경쟁력이 단순히 주행거리에서만 끝나지는 않겠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폭발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운이 좋았던 거죠. 그 대상에 자동차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혜택이 있냐?